특히 이제 블룸 에너지나 이런 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공급을 한다. 해외에다. 손도 못 대게 하죠. 골리앗과의 싸움. 뭐 다윗 신경도 안 쓸 거고요. 근데 뭐를 제일 신경 쓰냐면 세계 1위 업체인 블룸 에너지 네. 정도의 이제 단가와 싸워야 되니까 거기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사실은 아직은 좀 길이 멀리 남아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네. 저희는 자체 개발에 성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들이 다 만들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일부는 저희가 만드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주를 주는 아이템들이 지금 큰 아이템들이 한 60여 개 되는데, 근데 모든 아이템을 지금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원하면 저희들이 내재화할 수도 있고 기술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코스트 다운을 해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다만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생산량이 아직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업체들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이제 대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은 글로벌 1위 업체랑 손잡고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인 이제 미코그룹이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이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뭐 대기업들은 네. 특히 이제 블룸 에너지나 이런 데서도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자기네들에게 이제 돌아오는 비난. 네. 네, 왜냐하면 다윗과 우리가 싸우는데 막 아니 그보담도 다윗 신경도 안 쓸 거고요. 근데 뭐를 제일 신경 쓰냐면 네. 한국 결국은 에너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금이나 예. 그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그렇죠. 왜 국산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에게 저렇게 줘야 되냐 이런 비난이 이제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만국 공통 아닌가요? 뭐 미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신경이 쓰이니까 네. 블룸 에너지나 뭐 SK 그룹도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 이제 약간의 이제 어떤 제스처라고 그럴지. 네. 그래서 블룸 에너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의 일부를 국산화를 한다. 먼저 있는 부품을 국산화를 한다. 기술 이전 뭐 이런 식.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능한 한 그런 비난을 좀 이제 좀 완화시키라는.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무리 하더라도 뭐 블룸 에너지는 미국 기업인 것이고 미국 기업이 지금 그 조인트 벤처의 51% 지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인디펜던트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네들 거니까. 손도 못 댑니다. 그러겠죠. 뭐. 아니 반대로 예. 우리가 우리 시스템을 우리 스택을 공급을 한다. 네. 해외에다 손도 못 대게 하죠. 그렇죠. 기술 달라 그러면 뭐 어딜. 그런데 요거들은 혹시나 뭐 블룸 에너지나 SK 쪽에서 기분 나쁘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바로 마이크 채워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타사와의 경쟁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이제 수소 자체가 비싸지 않습니까? 연료로서 가격이. 이게 또 대중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뭐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시대가 돼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또 이제 가야 할 길이 좀 멀죠. 이거는 미코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지금 우리 연료전지가 네.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특히 SOFC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저희는 굳이 수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수소만 써도 되는데 발전이 되지만 저희는 오히려 주된 연료가 예. 도시가스예요. LNG예요. LNG를 물려버리면 네. 워낙 고온의 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개질이 되는 거죠. 개질이 돼요. 예. 개질이 돼가지고 이 C와 네. H의 결합이 자동으로 깨져버려요. 예. 깨져버리고 거기서 이제 이 수소를 끄집어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LNG를 넣으면서 바로 그 안에서 개질이 되면서 수소를 가지고 발전을 해버리는. 그렇습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일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SOFC의 이제 강점은 특히 우리나라에 잘 맞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에는 이 소위 그 도시가스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죠. 그럼요. 어디든지. 예. 어디든지 다 뭐 들어와 있죠. 농촌 지역 조금 빼고는. 네. 그러니까 다 돼요. 다 이 연료전지를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 SOFC의 또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수소 인프라나 이런 쪽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지금 당장 구동을 시킬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LNG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탄소 때문에 네. 이산화탄소가 좀 배출이 돼요. 그렇죠. LNG도 탄소가 나오긴 나오죠.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탄소가 원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LNG를 연소시키는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나오긴 나온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LNG를 연료로 쓰는 우리 이제 연료전지, 특히 SOFC를 네. 완전한 재생에너지가 아닌 신재생, 신자를 이제 거기 붙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러한 이유다. 약간 그레이 수소라는 거죠. 이제 그린 수소까지는 아니지만 LNG를 일단은 먼저 활용을 해서 수소로 개질해서 쓰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뭐 협의체 같은 게 좀 만들어진다면서요?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협의체고요. 예. 그 이름이 SOFC 산업화 포럼이라는. SOFC 산업화 포럼. 네, 뭐 이 포럼이라는 형태로 한 이유 자체는 네. 발전용 연료전지 협회 네. 이런 게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사세도 적고 그래서 이제 포럼 형태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STX에서 이제 회장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저희 미코 파워가 회장사가 됐고 제가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12월 1일 날, 12월 2일인가요? 네. 그때 이제 저희들 1차 정기총회를 가지기로 돼 있는데, 저희 목표는, 네. 이제 그 회원사들의 이제 중지를 모아서 건물용 연료전지 협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개칭하기를 좀 원하고요. 원래 이 SOFC라는 자체가 네. 건물에 들어가는 분산 발전용으로 원래 개발이 된 네.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각 건물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산업으로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개칭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쪽이 건의할 것도 좀 건의하고 그러려고 이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제일 당장 필요하거나 가장 좀 이 수소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제일 필요하다. 어떤 좀 정책적인 도움이 좀 필요할까요? 제일 세게 막 건의하고 싶으신 거. 그 말씀을 드리기에 좀 앞서서 네. 정부가 아닌 지금 서울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서울시가 제일 보면 앞서가요. 네,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먼저 도입한 것도 서울시잖아요. 네. 서울시가 참 잘한다. 네.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서울시가 배출하는 전체 이산화탄소의 67% 건물에서 나오니까 서울시가 이제 가장 앞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 실행에 옮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옮기는 이제 그 의무화 제도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서울시는 건축물, 대형 건축물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 건축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네. 거기는 이번에
새로 이제 법 개정을 해서 무조건 5%는 연료전지를 써라. 라고 이제 지금 저걸 한 거예요. 네. 5%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게다가 이제 지금 서울시가 또다시 지금 2탄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또 뭐냐면 네. 비상전원이 있어요. 비상전원. 비상발전기를 봐보시면 네. 디젤이죠, 대부분. 아니 뭐 100% 디젤이야. 네. 근데 디젤인데 지금 이 건물도 아마 내려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예. 그 먹통일 거예요. 95% 정도가 아마 먹통이에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요. 이 건물이 거의 한 40년 된 건물이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디젤 발전기를 달아놓고 우리나라 전력 사정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게 그걸 지금 돌려본 적이 없죠. 돌려본 적이 없는 네, 거예요. 비상발전기를. 그러니까 그러면 먹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어쨌든 비상은 아니 뭐 10년에 한 번이더라도 그렇죠. 비상시가 발생될 때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가 지금 구상을 한 거는 뭐냐면 저희들 SOFC 연료전지는 24시간 발전이 되는 거죠. 네. 이 24시간 발전이 되다가 네. 정전이 되는 순간에 개통전환이라고 그래서 네. 그 발전되는 용량 중에 일부를 순식간에 네. 비상전원이 필요한 부분들, 네. 엘리베이터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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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네. 이런 중요한 쪽으로 돌리는 그 용역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측에서는 이것도 아마 이제 의무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지금 달아야 되는 비상전원의 몇 퍼센트 정도의 SOFC 같은 연료전지를 이용한 비상전원 설치를 의무화를 할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된다면 서울시가 시금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정책,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 제도, 네. 그다음 비상전원에 대한 또 의무화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네. 전국으로 확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전국으로 이제 확대가 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정부의 태도예요. 정부가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인정을 해주게 되면 다른 시도들도 신재생 에너지 비율로 같이. 그렇죠. 이제 그게 뭐냐면 보정개수라고 하는 건데 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연료전지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비율을 소위 이제 발전원에 따라서 원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가중치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보정개수예요. 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보정개수를 이미 발표를 해서 거기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 지금 제도를 시행을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시도들은 아무래도 서울시만큼은 저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정부가 보정개수를 발표를 해준다. 네. 이퀄 정부가 곧 정확한 웨이트를 갖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입각을 해서 이러한 서울시와 유사한 제도가 전국 단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정부 쪽에서 발표하는 보정개수. 연료전지가 거기 네. 포함이 되어야 하는. 아니 이미 그 정부가 보정개수 용역을 냈고 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금년 초에 발표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또 이제 뭐 정부 늦어지면서. 뭐 산업부에서는 뭐 네. 금년 안에는 용역 작업 마무리 지어가지고 뭐 하겠다. 늦어지나요? 금년이 아니고 또 뭐 내년 뭐 초가 될지 네. 금년 안에 발표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부가 이 보정개수가 발표가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전국 단위로 쭉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각 지자체들도 소위 이제 수소법이라고 하는 게 이미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이미 시행도 이제 되고 있고 각 지자체들도 할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는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부분들이 보완이 돼줘야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정부에게 지금 제일 요청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그 사실 어떤 상대적인 그 시간으로 놓고 보면은 정부 이제 당국자들이 느끼는 거랑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거랑 느끼는 굉장히 게 또 많이 다르죠.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정도 이제 좀 더 말씀 나온 김에 네.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건의할 게 많으셨네요. 뭐 맞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각 건물주 입장에서는 신축 건축물은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이제 단다고 하지만 네. 기존 건축주 입장에서는 굳이 달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비싸니까. 그렇죠. 비싼 놈을 내가 왜 달아? 그것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막.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이 연료전지라는 게 결국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고 네. 그 줄이게 되면 그만큼이 탄소 배출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건축주 입장에 있어서도 그는 탄소 배출권을 부여받으려면 뭐가 꼭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냐면 지금 현재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얼마고 네. 이런 새로운 연료전지를 썼을 때 얼마만큼이 저감이 된다는 게 정확하게 국가공인기관에서 그게 측정이 딱 돼서 측정이 돼줘야 돼요. 측정이 돼주면 그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탄소 배출권을 내가 얻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홍보도 하고 싶겠죠. 우리 이 건물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바꿨다. 오히려 탄소 배출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물이다. 네. 거기에 또 이미지가 또 그렇게 업이 되고 네. 친환경적인 건물이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가치가 또 상승되는 이런 효과도 또 누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려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좀 쉬운 게 아닌 게 네. 산업부만의 일도 아니고 환경부, 국토부 여러 부처가 걸쳐야 돼요. 다 연관.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부 쪽에도 지난번에 그 법제도 개편 TF라고 제가 거기서 네. 이제 여러 차례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정부 부처들 간에 워낙 칸막이들도 또 심하고 이래서 이게 또 뭐 하더라도 네. 어느 부처가 또 과연 주도권을 잡고 하느냐. 이는 저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는 이런 의무화 제도가 이제 지금 서울시를 기점으로 이제 좀 도입이 될 거고 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얘기한 거는 연료전지 의무화, 비상 발전 의무화 제도가 이제 도입됨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들도 이제 조금씩 탑재가 될 텐데 네.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산화탄소 저감에 따르는 탄소 배출권 부여 이런 것들도 좀 더 빨리 공식화가 돼야지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시대를 빨리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떤 뭐 중소 사업소 이런 건물 이런 데까지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대중화에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네요. 미코파워가 상장 계획이 어떻게 좀 되죠? 로드맵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네.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할 때 네. 충분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저희들은 상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뭐 매출이 네. 뭐 1,000억 원 좀 넘어가는 시점에 저희들 좀 많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네. 좀 저희들이 상장하기를 원하고 이미 펀딩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펀딩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주미코의 지금 공시사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금융기관들에서 좀 투자를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받는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게 지금 저희들이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도 또 그분들도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저희들이 상장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1,000억 최소한도 1,000억 정도 매출이 저희들이 일어나는 시점에 상장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천억 정도 매출이 언제 정도 달성이 될 거냐.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뭐 생각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변수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비즈니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비상전원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죠, 시장 크죠. 지금 네. 서울시의 비상전원 발전 시장만 얼마냐면 6.4기가. 6.4기가요? 6.4기가.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기서 뭐 몇 %만큼 의무화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 초 정도에 아마 서울시가 발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6.4기가에 몇 %가 될 거냐.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용역 작업에서 이제 저희가 레코멘데이션은 동해 기술 개발을 해서 레코멘데이션 하는데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는 그 수치에 따라 가지고도 뭐 이 기존 시장이 뭐 엄청나게 더 커질 가능성들이 있고 그래서 향후 저희들의 매출이나 이런 거는 변수들이 많다. 이런 좀 말씀을. 근데 전체적으로는 계속 커지는 그렇죠. 추세인 거는 뭐 예. 분명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11년 넘게 준비하신 그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이제 개화기 이제 문을 여는 그 시기에 꽃을 피우는 시기에 와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상장사 미코, 코미코는 이제 익히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미코 파워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몇 년 안에 오히려 또 이제 미코 파워가 훨씬 더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사실 이 미코 그룹이 사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또 이제 부회장으로서 그 사업 부문까지 다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큰 도움이 됐고 아마 투자자분들이나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도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아유, 별 말씀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미코 파워가 계속 이제 진화하는 단계마다 한 번씩 또 소식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